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리버풀과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역시도 선발 제외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퀴프,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는 6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챔스 16강 1차전 예상 선발 라인업에 이강인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 연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예상 선발 라인업에도 이강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 16강 매치업 중에서도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맞대결입니다. PSG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2위의 13점 차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고 리버풀 역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13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대표 최강팀들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입니다. 레퀴프 등 현지 매체들은 PSG 공격진이 우스만 덴벨레를 중심으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가 양측면에 서고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중원에 포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두에 대신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측면 공격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설 자리는 없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두에나 크바라츠헬리아가 포진하고 미드필더진도 최근 주축 선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펜스는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팀에 대한 대비도 한 예상 라인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선발에서 제외되는 게 비단 이 경기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제외된 지난 스타드 브리오샹전을 제외하면 최근 공식전 6경기 중 단 한 경기에만 선발로 나섰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섰고 이마저도 많은 활약을 펼칠 만큼 많은 시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조차 선발 제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셈입니다. 설상가상 PSG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최근 경기들을 포함해 공식전 10연승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진이든 중원이든 굳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강인의 입지는 자연스레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난 뒤 PSG의 방출 명단에 오를 거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최근 줄어드는 입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릴과의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리버풀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릴과 리버풀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전을 위한 테스트였다라며 우리는 리버풀전에도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릴전과 비슷한 선발 명단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압박을 가해 상대가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롱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경기를 분석하며 리버풀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로테이션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지만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기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포지션을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감독이 이강인을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후 짧은 시간만 소화하며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PSG가 상대할 상대인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 리그 페이지 전체 1위를 달리며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단 4패만을 기록하며 여전히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 역시 리버풀의 강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리버풀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좋은 팀이다. 그들의 경기력과 결과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수비적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 역시 PSG를 경계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어떤 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PSG의 경기력을 존중한다며 두 팀 모두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PSG에게 있어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B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